썬킴 시네마 네, 매주 목요일 한 편의 영화를 만나는 시간 썬킴 시네마. 네, 썬킴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청취율을 담당하고 있는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모르는 전화 서울 02가 이번 주에 오면은 일단 무조건 받으셔야 되겠죠. 네, 지금 뭐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아, 그럼요. 네. 모르는 전화 서울 02는 이번 주까지 꼭 받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우리 유쾌한 썬킴 교수님과 함께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영화 하셨어요? 뭐 노벨상에서 3명의 여성 과학자들이 네네. 그 과학 분야 상을 수상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그 1950년대 말, 1960년대 초반에 미국과 구소련이 이제 서로 우주를 누가 선점하냐를 놓고 굉장히 경쟁을 펼쳤잖아요. 결국엔 이제 미국으로 이제 판정승을 줬던 이 머큐리 프로젝트라고 있거든요. 이 머큐리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나사의 공신 가운데서 숨은 공신, 흑인 수학 천재 캐틀린 존슨이라는 여성 수학자와 2명의 흑인 여성 동료가 있었다라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히든 피겨스, 숨은 영웅들을 준비했습니다. 히든 피겨스, 이 영화 꽤 인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 미국에서 꽤 히트했어요. 히트쳤죠. 그리고 또 OST가 포렐 윌리엄스가 담당했거든요. OST 정말 대단하죠, 진짜. 역시 또 깨알같이. 자,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왜 그러면 오늘 이걸 가지고 오셨는지. 그 아시다시피 1957년도에 구소련이 먼저 그 스푸트니크를 우성을 쏘아 올리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언제 핵폭탄이 머리 위에 떨어질지 몰라가지고 큰일 났다. 소련이 우주를 선전하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볼 수가 없다. 빨리 개발해라. 근데 또 한 번 그 선수를 빼앗기는 것이 61년도에 유리 가가린이 첫 인류가 이제 한 바퀴 지구를 돌지 않습니까? 야, 여기서 우리가 또 질 수가 없다. 유리 가가린이 몇 바퀴 돌았냐? 한 바퀴 돌았습니다. 지구. 우린 최소한 2바퀴 이상 돌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머큐리 프로젝트라는 그것을 이제 추진하는데 그 당시 이제 나사에서 이제 IBM 슈퍼컴퓨터를 도입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요. 그렇지만 계속 오류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누가 없을까? 저기 숨겨져 있는 보석 수학 천재인데 흑인 여성이다. 쓰겠냐? 한번 시도를 해보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가지고 결국에는 존 글렌이라는 미국인을 3바퀴를 돌리죠. 그 머큐리 프로젝트를 성공시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노벨상 수상자들이 발표가 계속 났잖아요. 그래서 아마 거기서 그럼 착안을 해오신 건가요? 그렇죠. 네. 그게 간단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노벨상도 이번에 뭐 CNN도 보도를 했지만 아직까지도 그 성차별 논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아직까지 그 남성 평양적이다. 뭐 지금까지 역대 1901년부터 1회 노벨상 수상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 여성이 수상한 것은 한 6%밖에 안 되고 그밖에 안 돼요. 흑인이 수상한 것은 2%밖에 안 된다. 이렇게 과학계가 남성적으로 이렇게 편도된 것이 이게 바람직한가 논란이 되고 있죠, 지금요. 근데 사실은 근데 그럴 때 조금 시기를 따져서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은 이게 뭐 여성 운동이라든지 흑인 민권 운동이라든지 이런 게 60년대 막 넘어서면서 사실 많이 했고 또 여성 교육 수준도 굉장히 높아지기 시작한 게 1901년부터 따지면은 조금 끝이 없죠. 솔직히.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럼 요새는 많이 늘어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히 과학 같은 평화상이나 뭐 문학상 같은 경우는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과학상 그러고 보니까 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경제도 그렇고. 아직 그 성인지 감수성이 뭐 문제가 된다는 게 2018년도인가요? 2년 전에 그 프랑스 제라르 무르 노벨 물리학상 받은 그 프랑스 과학자가 어떤 비디오를 공개했냐면 그 받기 전에 자기 연구소에서 여성 연구원들을 가운을 입힌 다음에 동영상을 찍었는데 춤을 추다가 갑자기 여성 연구원들 옷을 활짝 벗게 만들어요. 아니 왜요? 네? 그 자기 연구소 홍보하기 위해 가지고. 근데 그것이 그 제라르 무르가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이후에 공개된 거거든요. 그 동영상이. 만약에 이 동영상이 그 전에 공개됐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벨위원회가 그 상을 줬을까? 그 해당 과학자는 자기 몰랐다고 이게 논란이 될 줄 이런 변명을 하더라고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방금 그 영화 말씀 들어보니까 나사의 이제 흑인 천재 여성 수학자라고 하셨잖아요. 이중고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흑인이면서 여성이고. 특히 1960년대.
그죠. 우리 예전에 그린북에서도 다뤘지만 이게 흑인과 백인이 이렇게 막 좀 뭐랄까 분리시키는 뭐 우리 이런 게 박사님도 있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그 세그리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네네. 인종 그 분리 정책. 물론 1965년 그 린던 존슨 그 행정부에서는 법적으로는 없어졌지만 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법적으로 백인과 유색 인종은 한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 버스를 타더라도 같은 섹션에 앉을 수가 없고 맞아요. 식당도 같은 섹션에 앉을 수가 없고 맞아요. 학교도 백인 학교, 흑인 학교가 따로 있고 맞아요. 특히 뭐 화장실 맞아요. 이 영화에도 나오는 것처럼 나와요. 네. 한번 쉬야 하기 위해 가지고 800m를 뛰어갔다 오잖아요. 빗속을 뚫고. 화장실 가고 싶은데 뛰기까지 해야 돼. 그러니까 그 슈퍼바이저 그 케빈 코스트너죠. 네. 어디 갔다 왔냐고 너 맞아요. 지금. 그다음 그때 그랬더니 그 캐서린 존슨 그 주인공이 빗속을 뚫고 내가 이 건물 안에 백인 건물 안에는 소변을 볼 장소가 없다. 소변을 보기 위해서는 이 빗속을 뚫고 800m 하프 마일이죠. 이걸 뛰어갔다 와야 된다. 이것까지 당신이 뭐라고 하면은 난 여기서 일할 수가 없다. 맞아요. 그 다음에 정말 그 케빈 코스트너가 그 대사를 치죠. 그 건물 안에 있는 이 백인 전용, 흑인 전용 화장실 그 문패를 부수면서 팡팡팡. We all pee the same at here at NASA. 나사에서는 모두가 똑같은 색의 소변을 본다. 쾅쾅쾅. 깡깡. 지금 이승현님께서 여태 썬킴 교수님이 소개해 주신 영화들 중에 드디어 네 우리 이승현님이 본 영화가 나왔다라고. 지금까지 안 보셨군요. 보셔도 돼. 다 좋은 영화예요. 근데 사실은 여자 화장실 방금 말씀하신 만들어준 이 장면이 너무나 멋있었다라고 지금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뭐 사실 그린북 얘기할 때도 나왔었지만 그게 굉장히 유명한 대법원 판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흑역사 판례 중에 하나로 꼽히는 그 판례 아시잖아요. 그 퍼거슨 대 네. 호머 네, 그게 플래시. 어떤 건가요? 그걸 왜 소개를 하라고 했더니. 근데 이 호모라는 사람이 원래 외할머니가 흑인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거의 백인이었다고 하죠. 맞아요. 8분의 1 피다.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흑인이었고 그래서 이제 생긴 게 거의 이제 백인인데. 근데 뭐, 그 네. 루이지아나에서 있었던 일이죠. 루이지아나에서 그 흑백 정책이 그 분리 정책이 있었을 때 백인 1등 칸에 탔대요. 그 기차에서. 네. 그랬더니 당연히 그 차장이 와가지고 딱 보니까 이제 완전 백인이 아닌 것 같으니까 흑인 전용 칸으로 가시라고 그랬더니 난 갈 수가 없다. 그랬더니 뭐 흑백 분리 정책에 당신이 위반했기 때문에 벌금 $25를 먹이겠다. $25는 그게 큰 돈도 아니지만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소송을 걸었대요. 소송을 걸고 했는데 결국엔 그 호머가 졌거든요. 네. 그때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이 세그리게이션이라고 하는 흑백 분리 정책이 거의 고착화가 돼버린 거예요. 거의 100년 동안. 맞아요. 근데 지금도 뭐 법적으로는 뭐 없었다고 하더라도 뭐 박사님도 아시겠지만 미국이란 나라가 은근히 인종차별을 맞아요. 심하게 해요, 진짜. 심하죠. 남부는 그리고 저는 별로 많이 변한 것 어우,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되게 대표적인 많이 게 들어요. 주문을 안 받잖아요, 주문을. 맞아요. 앉혀놓고 주문 안 받아요. 안 와. 안 와. Excuse me, 안 와요. 맞아요. 근데 그 법에 그 이제 판례에서 되게 악명 높은 말이 있잖아요. Separate but But equal. equal. 그러니까 분리하지만 평등하다. 완전히 합리화시키는. 그 남북 전쟁 당시 이제 남부가 졌지 않습니까? 네. 그 졌을 당시에 남부인들이 이제 자기 전 노예들이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에게 권리를 달라. 흑인들이 얘기를 하니까 We made you free, not equal. 정말 맞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거. 자유롭게 해줬지만 그렇다고 평등한 건 된다고 아니다. 평등하게 그것까지는 아니다. 나중에서 이제 1954년에 또 다른 굉장히 유명한 그건 이제 좋은 판례 나오죠. 그 브라운 vs Board of Education 해서 그 아버지가 이제 브라운 이름은 first name은 까먹었는데 이 아버지가 딸을 학교에 보내려는데 이제 멀리 있는 흑인 학교를 보내야 되니까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제 그게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갔고 그때 이제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죠. 그러니까는 그 교육기관이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 거는 그 자체만으로도 태생적으로 unequal하다. 그러니까 불평등하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때부터 이제 좀 변하긴 했지만 뭐 이 당시면은 뭐 아직도 굉장히 많이 차별이 있을 때였고 여성이니까 더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이 그 영화와 연동돼 가지고 나오는 그 질문이 뭐냐면은 할리우드라고 하면 우리가 상당히 진보적 리버럴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이트 워싱이라고 해가지고 분명히 동양 배우가 출연을 해야 되는 그 롤 역할인데 네. 백인이 출연하는 거 뭐 얼마 전에 있었던 공각기동대 같은 경우에는 그 구사나기 소령이 일본인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 스칼렛 요한슨 얼굴에 분칠시킨 다음에 출연을 시킨다든지
그 론 서바이버 조니 뎁 그 체로키 원주민을 그린 그 네네. 영화인데 아니 그러면 원주민을 써야 되는데 왜 백인인 그 조니 뎁을 쓰냐? 그때 조니 뎁도 참 그 비굴한 별명을 한 게 우리 부모님 조상 가운데 체로키족이 있다. 어쨌든 간에 아니 그 리버럴한 할리우드에서도 왜 이렇게 그러면 화이트 워싱이라고 해가지고 동양이든지 유색인종 그 역할을 줘야 되는 역할에 왜 백인들을 쓰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왜 그러냐면 우리가 뭐 스티븐 스필버그도 그렇고 우피 골드버그도 그렇고 많은 그 유명 인사들이 굉장히 리버럴하고 네. 알고 있지만 돈줄을 쥐고 있는 아하. 분들이 우리가 보통 영화사라고 알고 있는 뭐 워너 브라더스, 네네. 팍스, 패러마운트 네. 돈줄을 쥐고 있는 이분들은 굉장히 컨servative하거든요. 아하. 심지어 20세기 팍스 영화사 같은 경우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돈줄 물주가 루퍼트 머독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돈이 안 나오는 거예요. 화이트 워싱을 안 하면. 아, 그렇군요. 근데 저는 사실 오늘 이제 뭐 노벨상 이야기 뭐 그리고 히든 피겨스 얘기하신다고 그랬을 때 딱 생각났던 인물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퀴리 부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첫 번째 노벨 물리학상. 예. 여성으로서 이제 처음으로 받은 분이 화학상도 나중에 받고 정말 대단한 인물인데 따님도 받으시고. 똑똑한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물려 내려오는 거야. 유전자야, 유전자. 결국에. 유전자가 커 이게. 근데 저도 그렇고 모르겠어요. 교수님은 어떠셨는지 배울 때 퀴리 부인이라고 배웠어요. 그렇죠. 마리 퀴리 부인이라고. 네. 근데 따지고 부인할 수 없는 보면은 거죠. 네, 노벨상을 받은 정말 대단한 학자인데 네. 퀴리 박사나 퀴리 교수나 이렇게 안 하고 퀴리 부인이라고 한 거는 뭘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마담 퀴리라고 외국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폴로늄과 라듐을 발견한 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폴란드 출신이죠. 그 마담 퀴리 부인이. 근데 폴란드에서는 그 당시에 이제 남자 대학교밖에 없어가지고 여자가 대학 교육을 못 받는 상황이어가지고 진짜 고생 산전수전 공중 다 겪어가지고 이제 프랑스로 유학을 가요. 네. 프랑스로 유학을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피에르 퀴리라는 프랑스 남자와 또 결혼하게 돼서 네. 마담 퀴리가 됐는데 아무리 프랑스라고 하더라도 그 당시 과학 아카데미에서는 여자 과학자가 과학을 연구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여자는 과학 아카데미의 회원이 될 수가 없다. 그 논리가 뭐였냐면 여자의 정신 가지고는 과학을 연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모든 연구는 물론 피에르 퀴리 남편이랑 마담 퀴리 부인과 둘이 공동으로 했는데 일단 남편 혼자 받게 됐어요. 네네. 그랬더니 남편이 너무 미안한 거지. 대부분 일은 다 부인이 했는데 계속 퍼티션 청원을 낸 거죠. 아하. 우리 부인도 노벨상 같이 받게 해달라 해서 이름을 억지로 올려가지고 퀴리 박사와 퀴리 박사의 부인 마담 퀴리 부인이 된 거죠. 그렇군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뭐 마담 퀴리 부인 말고 정말 마리 퀴리 교수 혹은 마리 그럼요. 퀴리 닥터 교수 퀴리네. 네, 그렇게 불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주 썬킴 시네마 히든 피겨스 영화 함께 하셨습니다. 언제나처럼 이렇게 에너지 넘치게 설명을 해주셔서 네. 오늘 제 코너 잘 들으셨다면은 서울 공의가 오늘 전화 오면 꼭 받으시고 김지훈의 이브닝 쇼를 즐겨 듣고 있다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